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강의는 새로운 UI 강의 단품 강의로 언리얼 버전 5.4.3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배경으로 무료 에셋을 받을 거예요. 인피니티 블레이드 글래스랜드라는 오래된 무료 에픽 전용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 배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멋진 배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엔진으로 와서 받아놓은 맵 파일을 찾아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파라곤 무료 캐릭터를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캐릭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라곤의 여러 캐릭터를 미리 다 받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캐릭은 주인공이 될 움직일 캐릭터, 그리고 NPC가 될 캐릭터 2마리, 그래서 총 3종류의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꼭 파라곤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3종류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언리얼 게임즈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리얼 엔진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 다음 버전이 있더라도 그 다음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뭐 어떻게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폴더 구조만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받은 배경이 있을 테고 캐릭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배경 위에 캐릭터들을 올려서 움직이게 하는 상황을 환경 세팅을 하는 거죠. 자, 레벨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어 스타트라는 액터가 클래스가 존재할 거예요. 자, 여기서 캐릭터를 시작점으로 쓸 수 있는데 먼저 아웃라이너, 창을 확인할 때 만약에 창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에서 로드 레이아웃, 디폴트 에디터 레이아웃으로 하면요, 이렇게 기본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월드의 세팅인데요. 월드 세팅이 없다면 윈도우를 열어서 월드 세팅을 눌러주시면 여기 탭이 생성이 됩니다. 자, 월드 세팅에는 게임 모드라는 게 존재하고 이 게임 모드는 실제 내가 어떤 게임의 타입을 진행을 할 건지 정보가 담겨 있는 액터 파일이에요. 여기서 찾아보면 기본 게임 모드가 아예 엔진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게임 모드를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브라우저 가서 뉴 폴더, 여기에는 UI라고 할게요. UI 이펙트를 만들 거니까 UI 폴더 안에 또 뉴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는 블루프린트라고 할 거예요. BP의 약자. 폴더를 미리 좀 만들어 줄게요. 머터리얼을 우리가 또 만들어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그리고 파티클을 만들 거예요. 자, BP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그리고 여기 커먼에 보면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게임 모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게임 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 모드를 우리가 게임 모드
UI용이라고 할게요. 자, 이름을 정해줬고, 열어보시면요. 아마 빈 액터가 존재할 거예요. 오른쪽에 디테일을 보면 클래스에 게임 관련된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디포트 폴 클래스를 바꿔서 우리가 조작할 클래스 캐릭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은 내용 중 하나를, 저는 파라곤 광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캐릭터 폴더에 들어가 보면 히어로의 광에 여기 광 플레이어 캐릭터라는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캐릭터 액터예요. 캐릭터 블루프린트예요.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고 넣어볼 수가 있어요. 언리얼에서는 디폴트 폰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 캐릭터는 얘로 쓸 거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곤 캐릭터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게 되면요. 사용되는 플랫폼이나 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는 게 있어요. 에러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우린 VR 쓸 거 아니고 게임패드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머지는 마우스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은 키 조작을 넣어줍니다. 자,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 여기 입력값이 있습니다. 인풋. 인풋의 엑시스와 액션 매핑이 아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엑시스 매핑을 플러스 눌러서 하나씩 다 추가를 해줄 거예요. 총 4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무브먼트 움직임을 보면은 무브 포워드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가 되죠. 포워드는 이제 앞쪽으로 가기로 하고 백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을 얘네 둘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택된 들어가는 이벤트 여기 이벤트 그래프에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름을 좀 카피를 해올게요. 무브 포워드. 자, 이름을 보면서 적어 볼게요. 스펠링이 틀리면 안 되죠. 자, 똑같아야 돼요. 저 이벤트 이름을 받아서 실제로 입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문자 대소문자 띄어쓰기 똑같이 넣고요. 자, 무브 포워드의 키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키보드 키를. 그래서 무브 포워드는 앞 뒤로 움직이는 형태. 그래서 여기 키보드에서 W로 전진을 할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추가를 해서 S로 뒤쪽 후진을 할 거예요. 프론트와 백. 그러니까 스케일 값이요. 여기서 무브먼트를 실제로 프레임에 계산할 때 입력 값에 따라서 멀티플라이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전진의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값을 마이너스 1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move right. 자, 파라곤 캐릭터를 가져와서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인풋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물론 파라곤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캐릭터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키 입력을 맞춰 주셔야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 버튼. 라이트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레프트의 키는 A로 할게요. 자, 아시는 분들은 이 앞쪽을 건너뛰으셔도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를 지금 정의를 했고 여기 보면 또 경고창이 마우스 인풋에 엑시스 턴이 있어요. 턴. 마우스를 돌리면 각도가 돌아가고요.
마우스를 위아래로 내리면 아래를 쳐다봤다, 위를 쳐다봤다 하는 캐릭터의 동작입니다. 그래서 턴과 룩업은 마우스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 키보드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클릭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마우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씩 이름을 바꿔줄게요. 얘는 턴. 자, 인풋 엑시스 그 다음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룩업. 그렇죠? 자, 여기서는 마우스의 X 방향, 그리고 여기서는 마우스의 Y 방향입니다. 그리고 룩업이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를 내렸을 때 위를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렸을 때 아래를 쳐다보는 방향으로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값으로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점프가 있어요. 점프는 키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액션, 그러니까 이동 조작이 아니라 액션이 들어가는, 추가 액션이 들어가는 거는 점프로 넣어줄게요. 이동 중에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점프. 점프의 키는 기본 스페이스바를 많이 씁니다. 원하시는 키를 쓰셔도 돼요. 눌러서 그 해당 키를 누르면 설정이 돼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도 되지만. 됐습니다. 자, 프로젝트 세팅은 따로 저장하는 게 없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는 비주얼 노드예요. 컴퓨터 언어로 코딩을 하는 거를 비주얼 노드 코딩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쉽게 코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이 존재합니다. 이걸 다시 컴파일을 눌러서 고쳐보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면은 컴파일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노드들이, 이 코딩들이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다 없어졌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없애줬어요. 그리고 다음 플레이어 캐릭터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여기다 넣어줬었죠. 이것도 컴파일 하고요. 자, 제대로 캐릭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게임 모드 UI를 이 레벨의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에다가 덮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마 광플레이어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처음 불러오시는 분들은 아마 로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불러와지는 걸 볼 수 있고, 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미 컬리전, 그러니까 바닥에서 밑으로 쭉 떨어지지 않고 지탱하고 서 있을 수 있게 컬리전 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레벨을, 이 레벨 말고 새로운 레벨을 가져왔다면 이 바닥을 다 컬리전 처리를 해 주셔야 온전하게 캐릭터들이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자, 이런 컬리전 설정들이 있어요. 다시 캐릭터로 들어가서 캐릭터를 바라보는 카메라, 따라가는 카메라, 펄라우 카메라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많이 밀어줄게요. 700 정도. 자, 그러면 시작점이 이렇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정도의 각도를, 거리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플레이할 캐릭터는 정리가 됐고요. 배경 무드를 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그 덴시티와 하이트 퍼러프를 기본으로 좀 돌려서 포그가 충분히 안쪽까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라이트 소스로 되어 있네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태양광의 주광으로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색상을
표현할게요. 새벽 색상, 어두운 의 색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형태로. 그리고 인텐시티를 조정을 해보면 그 밝기를 좀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카일라이트를 인텐시티 스케일을 좀 올려주면 이 어두운 부분들이 좀 살아나요.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래서 분위기에 맞춰서 약간 하늘색 스카일라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의 무드를 잡는 것, 색깔이나 세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돼요. 너무 밝으면 이렇게 다 환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1에서 2 정도 주도록 할게요. 너무 밝은 배경이 아니라 좀 적당히 어두운 배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스카이 스피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있으면 삭제를 해서 꺼주는 게 좋습니다. 밝은 낮 표현을 하실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초조정이나 어두운 형태, 어두운 새벽의 형태를 볼 수 있죠. 호구를 주실 분들은 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포그를 만질 때 팁은 스타트 디스턴스가 있어요. 포그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 건지를 거리로 좀 지정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머지 캐릭터들도 월드에 배치를 해줄게요. 저는 먼저 손오공 캐릭터를 열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캐릭터들도 올릴 때 블루프린트에 에러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올리셔야 돼요. 지금 보면 에러와 경고, 그러니까 빨간색이 에러고요, 노란색이 경고예요. 그것들을 찾아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릴 때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있죠. 이것들은 다 쓰지 않는 거, 조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것만 지워주셔도 됩니다. 요것만 파일. 마찬가지로 나머지 캐릭터들도 다 지워요. 찾아 들어가서 내가 받은 캐릭터들은 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찾아 들어가서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배치를 할 때는요, 쉐이더 계산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과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끝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쪽을 쳐다보게 좀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등장 액션과 함께 캐릭터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집중이 되게 조명도 설치를 할게요. 위치를 이 뒤쪽 계단 앞에서 만나게 배치를 하고요.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라이트 중에 스팟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스팟라이트는 이렇게 그림자가 너무 보이게 넣지 않고요. 그림자가 좀 작게, 잘 안 보이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디렉셔널 라이트의 각도를 좀 고려해서 그림자가 보면은 요렇게 지고 있으니까 살짝 각도를 요렇게 똑같이 꺾어줄게요. 이쪽으로 일체감 있게 맞춰주고요. 아마 플레이하면 내가 지금 에디터 화면에서 플레이를 하면 갑자기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모든 라이트를 선택해서 무버블로 다 바꿔줍니다. 무버블로 바꿔주고 라이트 소스도 무버블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플레이와 똑같아질 거예요. 라이트가 이 정도의 밝기랑 나갔을 때 라이트랑 밝기랑 왜 차이가 있었냐면 언리얼 엔진의 오토 익스포저라는 눈 수능, 그러니까 밝은 데 가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더 어두워지는 보정 효과가 있는데 그걸 이제 무브블로 바꾸면서 동시에 언제나 똑같은 계산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스카일라이트를 너무 밝다 싶으면 좀 낮출게요. 네. 그러면 같은 형태의 느낌이 될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자, 플레이 맞았죠? 플레이의 시작이 우리가 테스트하기 쉽게 여기 좀 앞에다가 바로 앞에서 스폰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가 등장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UI 그러니까 센서를 하나 설치를 해서 닿으면 이 캐릭터에 내가 접근을 하면 UI가 뜨게 해야겠죠. 첫 번째로 블루프린트 액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번에도 폴더 좀 닫고요. 자, 블루프린트 폴더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 하나 생성하고 자, 액터 그냥 액터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 bp 언더바 퀘스트 01번이라고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면 이렇게 빈 액터가 하나 열립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필요한 컴포넌트들, 기능들을 설정해서 넣어줄 건데 자, 먼저 캐릭터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애들을 눌러서 여기서는 차일드 액터가 있어요. 차일드 액터에다가 우리 손오공 캐릭터를 넣어줘 볼게요. 자, 사실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밑에다 생겼는데 여기서 차일드 액터 클래스를 넣어 주셔도 돼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를 또 해야 될 거는 add 여기서 컬리전 그러니까 센서를 선택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컬리전 박스를 크기를 여기 디테일에 보시면 박스 익스텐스가 있어요. 익스텐트를 100 바로 세로 1m 의 박스를 만들게요. 일단 컴파일해서 지정을 하고요. 이 박스 그러니까 이 컬리전 박스의 충돌 설정 그렇죠? 여기 보면 오버랩 올 다이나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어줄게요. 내가 부딪혀서 이벤트가 일으킬 수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채널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얘를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나는
자, 오브젝트 타입은 나는 어떤 타입인가? 그러니까 이 박스의 타입을 얘기한 거예요. 월드 다이나믹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컬리전 이네이블이 쿼리 온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되는 피지컬, 그러니까 움직이는 천이라든지 떨어지는 돌이라든지 거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쿼리 온율로 돼 있고, 자, 모든 걸 무시해. 일단 다 무시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주인공 캐릭터에만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가 주인공 캐릭터 폰 클래스가 가까이 오버랩 됐을 때, 그러니까 겹쳤을 때 이벤트가 일어나라고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컴파일 하고요. 레벨에 배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교체를 해줄 거거든요. 오른쪽 버튼에서 플레이스 액터는 새롭게 배치를 하는 거고, 리플레이스는 교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퀘스트로 교체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스타트 이 베드 사이즈는요, 바닥이 이렇게 겹친 경우에 이렇게 베드 사이즈가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베드 사이즈가 돼도 알아서 그 위로 나오게 됩니다. 잘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컬리전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간 플레이어 캐릭터는 이런 캡슐 형태의 컬리전이 있어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박스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블루프린트에 이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는 최초, 그러니까 생성됐을 때 초기 값들이고요. 한번 지정되는 것들, 이벤트 그래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해야 돼요. 오른쪽 버튼 박스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벤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아까 오버랩을 하게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긴 오버랩, 그러니까 오버랩이 시작됐을 때의 이벤트를 만듭니다. 나머지는 다 지울게요. 자, 이 박스에 해당돼서, 그쵸? 이 액터에는 캐릭터도 있고 박스도 있지만 이 박스가 오버랩 됐을 때 다른 것과 이벤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만들어 줄 거냐면 일단 잘 되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로 프린트를 해볼 수 있어요. 프린트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OK라고 그냥 적어서 컴파일하고 잘 되는지, 우리 비주얼 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코딩이 잘 되는지. 자, 여기 버그가 되네요. 자, 비긴 오버랩 되면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에 보면요, OK라고 글자가 뜨게 될 거예요. 오케이. 부딪힐 때 나갔다 다시 들어갈 때마다 오케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벤트가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죠. 여기를 지우고 이제 여기까지 모두 저장 한번 하고요. 여기서 이제 UI 유저 위젯을 만들어서 UMJ를 만들어서 이 퀘스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